안녕하세요. 건강상식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건강 정보와 실용적인 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건강상식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공복에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 중 소화기 상태가 가장 예민하고 흡수율이 높아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먼저 넣어주느냐에 따라 에너지 레벨, 장 건강, 체중 관리, 혈당 안정성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음식 10가지 피해야 할 음식 10가지 순서로 명확하게 나누어 아침 식습관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10가지. 1. 따뜻한 물 온수. 아침에 일어난 직후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밤새 쉬고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이 이 물 한 컵으로 다시 시동을 켜기 시작하거든요.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밤 동안 천천히 쌓여있던 노폐물들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특히 온수는 위장 운동을 자극해 아침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섭취법은 아주 간단해요.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로 뜨겁지 않을 만큼만 데운 물을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식도와 위에 자극이 거의 없고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자는 동안 체온이 약간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 점막의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소화 기능이 둔해질 수 있어요. 속이 쓰리거나 갑자기 배가 아픈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니 아침엔 반드시 따뜻한 온도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2. 바나나. 아침 공복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부드럽고 위 자극이 거의 없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죠. 칼륨과 마그네슘은 대표적인 전해질 성분인데 밤사이 불균형해진 체내 전해질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줘요. 특히 칼륨은 붓기를 빼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좋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개선에 탁월해요. 또한 바나나는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이라 아침에 급격한 혈당 변동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피곤하거나 어지럽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과일이죠. 다만 위산 역류나 소화가 약한 사람은 바나나 우유 조합을 피하는 게 좋아요. 단백질 소화가 느려져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독으로 먹거나 요거트 혹은 오트밀과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잘 맞습니다. 3. 따뜻한 레몬물.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은 아침에 몸을 상쾌하게 깨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구연산은 체내에 남아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몸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체내 pH를 균형 있게 유지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피부 톤을 맑게 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레몬의 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을 맑게 만들어 하루의 시작을 훨씬 가볍게 느끼게 합니다. 섭취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따뜻한 물에 레몬 반 조각 정도를 짜넣고 마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주의할 점도 꼭 알아둬야 해요. 레몬의 산 성분 때문에 치아의 범랑질이 순간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대를 사용해 마시는 것이 좋고 양치를 하기 전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이 치아 건강에 유리합니다. 4. 귀리 오트밀. 귀리는 아침 식사로 정말 완벽하게 균형 잡힌 음식이에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까지 빠짐없이 들어있어 영양소 구성이 매우 좋습니다.
귀리의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이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요. 아침에 오트밀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군것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복에 먹을 경우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위가 예민한 사람에게도 매우 적합한 식사법이에요. 에너지 흡수도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력 유지에도 좋아요. 주의할 점은 즉석 오트밀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있는 제품이 많다는 것. 이는 건강 효과를 반감시키고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검은 깨, 아몬드, 블루베리 등과 함께 먹으면 영양 밸런스가 훨씬 좋아지고 맛도 더 풍부해져요. 5. 사과.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은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하루 중 집중해야 할 시간대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는 면역력 강화와 염증 억제에도 효과적이라 아침 피로감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껍질에는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만 위가 약한 분은 껍질을 벗겨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6. 요거트. 요거트는 아침 공복에 장 건강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요거트를 먹으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단백질도 적당히 들어있어 오전 동안 에너지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에 꿀, 베리류, 견과류 등을 섞어 먹으면 소화 흡수 속도를 안정시키고 영양 균형이 더 풍부해져요. 하지만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이럴 땐 그릭 요거트나 저유당 제품을 선택하면 훨씬 편안합니다. 7. 삶은 달걀. 달걀은 완전 단백질을 가진 대표 식품이에요. 단백질뿐 아니라 레시틴, 비타민 B군 등 뇌 기능과 에너지 대사를 돕는 영양소가 풍부해 아침 식사로 정말 좋아요. 공복에 먹어도 자극이 거의 없고 소화가 잘 되며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근육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나 체중 조절 중인 사람에게도 매우 좋은 아침 메뉴예요. 조리 방법은 최대한 단순하게 삶거나 찌는 것이 좋아요. 기름에 부치면 칼로리가 늘고 소화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8.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 견과류는 소량만으로도 에너지, 비타민, 식이섬유, 좋은 지방까지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아침 보조식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을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몸의 피로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됩니다. 특히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을 줘서 집중해야 하는 아침 시간대에 딱 맞는 영양소예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고 하루 한 줌 1520지 가장 적당해요. 9. 꿀 한 스푼. 꿀은 천연 에너지 공급원으로 아침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꿀 한 스푼을 먹으면 피로 감소, 간 기능 활성, 두뇌 집중력 증가에 도움이 돼요. 특히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포도당과 과당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당이 보충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유지가 가능해요. 다만 당 함량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은 꼭 소량으로 조절해야 해요. 10. 양배추 주스.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 특화된 음식이에요. 양배추 안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하고 염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위염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좋아요. 직접 갈아 마시면 신선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시중 제품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차가운 상태로 마시면 오히려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10가지. 1. 커피, 특히 진한 블랙커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위 점막이 자극받고 위염 속 쓰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은 위산이 본래 높은 시간대라 자극이 배로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리 커피를 좋아해도 공복의 첫 잔을 바로 마시는 것은 위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에요. 커피 자체의 산도도 문제예요. 진한 원두일수록 산도가 높아서 속이 예민한 사람은 마시는 순간 속이 헛헛하거나 쓰릴 수 있어요. 게다가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해 긴장 호르몬을 높이기 때문에 불안감, 손떨림, 두근거림이 아침부터 심해질 수 있죠. 도저히 못 참겠다면 완전히 금지는 아니에요. 단 꼭 과일, 견과류, 빵 등 어떤 형태로든 음식과 함께 마시면 자극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2.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공복에 마셨을 때 가장 강한 위 자극을 주는 음식 중 하나예요. 탄산이 위에서 팽창하면서 위벽을 압박하고 이산화탄소가 위산 분비를 더 강하게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빈속에 가스를 넣는다는 건 위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비슷해요. 위산과 만나면 산도가 매우 급격하게 높아지고 위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메스꺼움, 트림, 답답함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설탕 함량이 매우 높아요. 공복 상태에서 당을 빠르게 섭취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나 피로감, 짜증, 집중력 저하 등이 발생해요. 아침 대용으로 절대 마시면 안 되고 갈증 해소가 필요하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훨씬 좋습니다. 3. 찬 요구르트, 찬 우유.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우유나 요구르트를 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차가운 온도는 위 점막에 상당한 자극을 줘요. 밤사이 위장 기능이 느리게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차가운 음료가 들어오면 위벽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찬 유제품은 위산과 만나면서 소화가 훨씬 느려지고 더부룩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더 심하고 아침부터 배가 빵빵하게 부풀거나 꾸르륵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먹고 싶다면 최소 10분, 15분 정도 실온에 두어 온도를 낮춘 뒤 마시거나 따뜻한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매운 음식. 김치찌개, 청양고추, 얼큰한 국물밤엔 맛있지만 아침 공복엔 그야말로 직방 자극입니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공복 상태에서는 독한 자극제로 작용해요.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고 위벽을 공격해서 위염, 위통,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아침은 위 점막 보호층이 얇아져 있는 시간대예요. 매운 음식이 들어오면 자극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심할 경우 속이 쓰리거나 아침부터 더부룩한 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아침 매운 음식은 절대 NO. 점심 이후에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5. 오렌지, 자몽 등 산도가 높은 과일.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상큼하고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공복에는 오히려 위벽을 공격할 수 있어요.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은 위산과 만나면 산도가 배로 높아지고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속쓰림과 쓰라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 있는 사람, 위산 역류가 심한 사람은 공복에 먹으면 바로 가슴 쓰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과일은 식후나 간식 시간에 먹으면 훨씬 안전하게 영양을 흡수할 수 있고 위장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6. 달콤한 빵, 도넛 등 고당도 간식. 아침에 단 것이 당긴다고 도넛이나 크루아상 같은 고당도 간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그 뒤엔 빠르게 혈당이 치솟고 곧바로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찾아옵니다. 이 현상은 피로감, 졸림, 집중력 저하, 폭식 욕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침부터 컨디션이 무너지는 원인이 돼요. 특히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이 섞인 음식은 소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올린 뒤
바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몸이 에너지 부족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돼요. 아침은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는 고당도 간식은 피하고 단백질식 2섬유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섞어 먹어야 해요. 7. 마늘 양파 생식. 마늘과 양파는 원래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공복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생마늘과 생양파는 강한 휘발성 유황 화합물을 가지고 있어 위벽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주 커요.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을 상하게 하고 복통, 속쓰림,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경련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생식 형태는 자극이 훨씬 강하고 위산과 만나면 속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먹고 싶다면 반드시 익히거나 식사 중에 섞어 먹는 것이 안전해요. 8. 바나나 우유 조합. 바나나는 아침에 좋고 우유도 나름대로 괜찮지만 이 둘을 함께 먹는 조합은 공복엔 최악입니다. 바나나는 알칼리성이지만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소화 속도가 느려요. 이 둘이 함께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크게 증가하고 단백질 소화가 더딜 때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위산 역류가 있거나 속이 약한 사람은 바나나 우유 조합으로 속쓰림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따로 먹거나 우유 대신 요거트 두유와 함께 먹는 편이 훨씬 좋아요. 9. 정제 탄수화물 흰쌀밥 또는 식빵 단독. 공복에 흰쌀밥이나 식빵처럼 정제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요. 올라가는 건 좋지만 문제는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허기가 다시 찾아오고 아침부터 피곤하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지 않아서 폭식을 유도하거나 간식을 찾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나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요. 반드시 달걀, 견과류, 요거트처럼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이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10. 알코올 숙취 해소용 한 잔 포함. 공복의 술은 어떤 형태든 절대 금지예요. 특히 해장한다고 아침에 해장술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간에 큰 부담을 줘요. 공복의 위는 보호층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알코올은 위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손상을 심화시키고 구토어지러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알코올 흡수가 훨씬 빨라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즉, 더 빨리 취하고 부작용도 더 강하게 오죠. 아침에는 물, 전해질 음료, 따뜻한 국물 등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실천 팁.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좋은 음식 10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10가지를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엔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 피해야 할 것은 산도 높은 것, 차가운 것, 당이 많은 것, 위를 자극하는 것. 이 원칙만 기억해도 아침 건강은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건강상식연구소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궁금한 주제나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